안녕하십니까, 강윤식입니다. 또 오래간만에 카메라 앞에 앉게 됐네요. 요즘 뭐 경기들이 많이 어려우시죠.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사업들에서 수익이 안 나시니까 저희 경매 시장에 어떤지 놓고 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 참 많으시더라고요. 연락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사실은 경매 시장이 뭐 어떤 매매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여건이 좋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뭐 까놓고 얘기할 건 얘기하고 또 그래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하게끔 길을 터드리는 어떤 그런 솔직한 방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대출이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도 주택이 없었을 경우에 한 30% 정도 전체 매수가의 30% 정도 대출 나오면 많이 나온다 보시고, 서울 인근과 서울 지역은 조정 지역으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대출은 100%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퀘션 마크가 붙게 되는데, 저는 사실 뭐 공투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공투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어떤 의결 상황에서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투는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은데 지금 상황은 공투 아니면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한 1년 전에 이제 법인을 하나 만들어 갖고 그 법인 내에는 공투하시는 분들만 딱 그 어떤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그분들만 이렇게 해서 법인 내에 팀이 돼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 지난번에 수익 냈던 물건 올렸던 그 사건도 사실 공투팀에서 진행됐던 사건이었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 하는 물건도 사실 공투팀에서 낙찰받았던, 요 근래 낙찰받았던 물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더니만 관심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금은 별로 없으신데 투자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뭐 공투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법인에 대해서 보안장치까지 만들어 갖고서는 운영하고 있다 해서 관심 있으시는 분들한테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이제 설명회도 한번 가질 생각이고요. 또 한 그룹으로 다른 그룹으로 연락 오시는 분들은 뭐 예전에 공부했던 분이라든가 저하고 어떤 연이 있던 분들이 연락 오는 게 경매 시장이 현금을 전부 다 동원해서 하다 보니까 현금 자금 능력이 부족해서 어떤 이렇게 좀 경매 외적인 사이드적인 투자 방법으로 투자를 했다가 좀 낭패를 보시고 해결 방안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한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저한테 이제 얘기하시기를, 원래 교수님은 뭐 공투 같은 거는 전혀 안 하시는 분 아니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저 공투 같은 거 안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환경은 낙찰받으면 전액을 다 현금으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공투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뭐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지금이라도 공투를 많이 하신다 그러면은 같이 참여를 했을 텐데 그때 안 한다고 얘기를 해서 엉뚱한 데다 했다가 지금 조금 시간이 끌어지고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하고 뭐 이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한 1년 전에 이제 시작을 했고 공투분을 시작을 했고 보안 장치를 좀 만들어서 이제 공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 놓고, 가장 큰 거는 이제 제가 직접 저도 투자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 좋지 않은 물건, 그냥 막 공투를 시키기 위한 공투를 한다 그러면 위험한 물건이고 좋지 않은 물건이면은 제 자금은 들어가지 못하겠죠, 사실은. 근데 제 자금도 들어가서 같이 원팀이 돼서 같이 움직이니까 서로가 믿고 한번 가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저 나름대로도 더 열심히 뛰어서 좀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사실 이거 주식처럼 뭐 오늘 넣었다가 내일 확 올라가고 내일 돈 바로 빼갖고서는 수익 나고 뭐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또 월급처럼
툭툭 나오는 투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윳돈 갖고서는 뭐 부동산 투자라는 게 좀 시간이 필요한 거 부분이니까 4, 5개월, 뭐 많게는 한 6개월 정도 사이에 한 건이 끝나고 그렇게 끝나면은 털어서 정산해서 돈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수입을 갖고 갈 수 있는 뭐 그런 구조고 아마 조만간에 제가 그 투자 클럽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공지를 해서 의사 있으신 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물건도 사실 저희 공토팀에서 지지난주 한 2주 됐나 봅니다. 2주 전에 낙찰 받았던 물건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법이 굉장히 바뀌고 나서 지금 세법이 많이 바뀌었죠. 바뀌고 나서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법인으로 투자해 보신 분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법인으로 투자가 됐던 부분이라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고 이 투자를 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계기도 됐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제가 낙찰 받았던 물건은 그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송파구에 있는 빌라를 받았는데 사실은 주거가 아닐 경우에는 지금 일반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 주거일 경우에는 법인이 취득하게 되면은 12% 지방세까지 포함한다면 한 14%가 좀 넘어가는 금액에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까지 뭐 3억, 6억, 9억 해서 구간별로 1%, 1.5%, 2% 냈던 그 세금이 약 6배, 작게는 6배, 많게는 10배가 더 많이 세금을 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도 수익이 날 수 있겠느냐? 날 수 있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한번 밀고 들어간 거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많으셔갖고 입찰에 응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경매장 바깥에서 서성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이 시점이 어찌 보면 경공매를 하기에 아주 좋은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는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근데 빌라인데 요즘 빌라들 10년 내적으로 만들어진 빌라들은 거의 실평수가 한 16평, 15평 많아봐야 한 20평이 거의 안 되죠. 뭐 이렇게 짓는 빌라들인데 이 물건은 114제곱미터니까 약 한 30평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짓는 빌라들이 아주 조그맣게 나오는 반면에 거의 수천동에 가면은 모든 빌라들이 뭐 그 정도의 사이즈로서 다 전세 놓고 매매하고 뭐 그러고 있는 중인데 여기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4제곱미터니까 한 30평이 넘어가기 때문에 희소 가치에 있어서도 상당히 희소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지금 역으로부터 한 100m, 도보로 한 2분 50초, 3분 정도 거리에 있고 앞에는 석촌호수가 있고 조금 더 나가면은 롯데월드와 롯데백화점이 있고 그다음에 강북으로 들어가는 잠실대교가 있고 뭐 그러니까 아마 편의시설로는 대한민국에선 최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지역에서 한 6, 7채 정도의 빌라를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꽤 봤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의 어떤 그 호응도 매매 이거는 굉장히 잘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제가 보고 7억 5천에 감정이 되어 있었는데 5억 3천까지 내려와 있던 3,900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답사를 해보니까 전세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약 16평 정도 내외, 전용 면적 한 16평 정도 내외의 빌라들의 전세 금액이 5억 5천에서 한 5억 5천, 6억 정도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 빌라 평수의 2배가 되는 빌라 평수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금액이 뭐 2배로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더 메리트가 큰 거죠. 그러니까
저는 5억 9천이라는 금액으로 이거를 낙찰을 5억 3천에 저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낙찰만 잘 받는다면은 거의 전세 금액으로 모든 투자 금액을 일시에 다 뽑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략 속에서 제가 입차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입차를 들어가서 6천만 원을 더 쓰고 5억 8,351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세 분이 들어왔는데 뭐 바로 뒤에 분하고는 한 350만 원 정도 차이가 벌어졌네요. 그래서 7억 7천 감정 금액을 5억 8,300에 낙찰을 받았죠. 그러면 전세로 제가 얼마를 놓으려고 하고 있냐면은 한 7억 5천 정도의 전세를 놓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는 한 10억 정도. 그래서 이 5억 8,300인데 이 5억 8,300이라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다가 14% 정도 한번 곱해 보실래요? 그러면 취득세가 나오는데 물론 취득세만 내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여기다가 뭐 채권 사야 되고 뭐 등기 수수료 내야 되고 뭐 들어갈 게 말소 비용 들어갈 게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이게 한 근 취득세 딸랑 취득세만 갖고 갔을 때 한 8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8천만 원. 8천만 원이 들어가고 부가적인 거는 뭐 다시 또 더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5억 8천에 받았고 한 8천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 들어가나 6억 6천, 6억 5천, 6천 정도 6천 7천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이제 뭐 좀 더 들어가는 거 한돈 천만 원 더 들어간다 치고 하면 6억 한 9천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들어갔던 물건이에요. 그러면 6억 9천 정도 들어가서 전세는 지금 뭐 매물이 거의 없으니까 좀 난리가 났잖아요. 전세 시장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전세 물건이 없어서 난리가 난 상황이고 아파트가 지금 강남에서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켜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우리 투자자들의 여건들은 안 되기 때문에 개인당 3천만 원씩 모아갖고서는 어떤 분은 뭐 쇠구자, 두구자, 한구자 뭐 이렇게 해갖고서는 모여 들어갔는데 20억 만들기는 제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아파트가 이렇게 포화 상태가 돼버리면은 어차피 사람은 들어가서 살아야 될 상황이고 위치하고 편의시설 환경만 좋다면은 빌라 쪽으로 쏟아져 내려올 것이다라는 생각 속에 빌라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라 금액도 지금 제가 한 7억 5천을 전세를 놔도 6억 9천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의 갭 차이는 납니다. 그러니까 낙찰받은 금액보다 전세 금액이 한 5, 6천만 원 더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한 10억 정도의 매도치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물건이 어떻게 송파 쪽에서 이렇게 싸게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경매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은 의구심을 좀 가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좋은 저희가 입찰하기 참 좋은 어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위반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365일 월세 받는 남자의 고수인한 진짜 경매라는 책을 썼을 때 딱 그때 상황하고 이 물건하고 똑 떨어지는 물건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도 위반 건축물이 있습니다. 토지별도 등기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런 것들에 무서워서 입찰을 못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건축물 회장을 들여다보고 현장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낙찰받은 301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1층에 피로티 구조로 만들어 놨던 주차 시설로 쓰게끔 피로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구조를 살림방으로 하나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용 부분을 갖다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자기 살림방을 만든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주인이 지금 경매 당하고 있는 이 주인이 그 방을 만들어서 내려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나는 전용 면적만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집합 건물에서 내 전용 면적 301호만 나에게 관여되는 거니까 저는 뭐 그 신경 쓸 건 없었죠. 그래서 그건 문제 없겠다 싶어서 낙찰을 받게 됐고요. 받게 됐고 뭐 십시일반으로 한 3천만 원씩 이렇게 모아서 뭐 한 29자 되겠죠. 20한 두세 구자 뭐 이렇게 만들어 갖고 저희가 같이 납부를 하고
납부는 오늘 이제 어저께 다 납부를 했고 오늘 이제 세금을 내고 뭐 했는데 세금이 거의 뭐 한 8천만 원 넘어간 것 같아요. 8천만 원 아직 정리는 안 해봤는데 뭐 그렇게 됐고 낙찰받고 나서 이제 명도를 위해서 1층에 이 호실에서 살고 있던 주인이 1층으로 내려오고 그 호실에는 그 다른 사람들이 점유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올라가 봤더니 뭐 사람들은 없고 그 점유했던 사람들은 임차인인지 모르겠지만 뭐 만나볼 수는 없었고 1층 내려가서 주인을 만나보니까 주인은 뭐 경매당하시는 분들 스토리가 장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연세도 많으시고 했는데 거기를 3천만 원에 100만 원 받고서는 집을 빌려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제 느낌으로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3천만 원에 100만 원을 거기 지불하고 살고 계시다면은 그 정도면은 굉장히 그 돈에 집착이 강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후순위라 하지만 소액 임차인이잖아요. 3천만 원이라 그러면은. 그럼 신고만 하면은 그 사람의 돈은 어떤 채권보다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최우선 변제권자임에 불구하고 신고를 안 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게 만약에 지금이 만 60년대, 50년대처럼 뭐 아주 무지한 분들이 많으시는 그런 시대라면은 그런 것들을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거는 지금 시대는 다들 고학력이고 나라에서 요만한 거 하나 발표하면은 다 연구해보고 자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나의 재산 3천만 원을 어떤 방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이것 생각 다 하신다고요. 근데 그렇게 돈 주고 들어왔던 분이 공매가 진행된다고 공지가 났는데 자기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근데 두 번째로는 이분이 그 1층에서 이제 조그맣게 방 하나 만들어 갖고 사시는 이 소유자분이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거기 임차인에게 자기가 돈을 3천만 원 돌려주지 못해서 자기가 좀 앞서갖고 이사비례도 좀 만들어갖고 주고 싶다는 얘기를 저한테 꾸준히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본인이 얘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 임차인한테 얘기를 해야지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본인은 그럴 요구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않고 점유자도 아니기 때문에 뒤를 빠져야 되는데 어찌되었 일인지 임차인의 입장에서 나한테 이사비에 대한 부분을 벌써 어떤 협의를 들어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럴 경우에는 거의 임차인으로 지금 점유자가 들어가 있는 점유자는 거의 가족이나 무상 임차인일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 임차인은 사실 저하고는 아무 무관한 게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에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저는 신경 쓸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임차인이에요. 뭐 이사비를 줄 의미도 없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별로 신경은 안 쓰고서는 그냥 뭐 얘기만 들어주는 거죠. 뭐 우리 경매 하다 보면은 들어주는 일에도 굉장히 익숙해야 됩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가시는 분들은 거의 뭐 말씀 주시는 게 세상이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뭐 원래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막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내가 도와줄 수도 없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들어오고 엊그저께인가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1억 정도를 어디서 구할 수 있으니 공매를 취하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1억 정도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갖다가 취하해 달라 하시는 거는 그냥 취하면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취하가 아니라 내가 소유권을 한번 득했다가 다시 본인 깨끗해진 집을 다시 본인이 1억을 주고 더 얹어주고 사겠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취득세를 낸 게 8천만 원이 넘게 취득세만 해도 8천만 원이 넘게 나가는데 그거 1억 보자고 1억이면은 뭐한 1천만 원, 2천만 원인데 그거 보자고 그분한테 넘기겠습니까? 절대 안 넘기죠. 그리고 그분도 사실은 돈이 지금 있는 게 아니고 뭐 내년 한 3, 4월 정도에 돈이 나온다 그러시는데 저는 경매하면서 딱 생각하는 건
원칙이 하나 있는데 세수는 세푸대에 담는다가 제 원칙이에요. 저도 어려워지시는 분들 많이 이제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다시 집을 경매당한 집을 다시 한번 취득해보고 싶다, 재구매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해오셔갖고 기다려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도 이렇게 맞춰 드려보기도 하고 해봤는데 절대로 못 일어서더라고요. 서로가 감정만 나빠지고 힘만 들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채무자, 전 소유자가 다시 집을 취득하고자 한다 그렇게 요구하시도 잘 그 얘기에 대해서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응하지 않는다는 게 좀 매몰차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에게도 빨리 새로운 그 정도 돈이 있으면은 차라리 빨리 다른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갖고서는 자기의 형편에 맞는 대로 돌아가시는 게 맞지 또 다시 뭐 자금 구할 수도 없겠지만 구해갖고서는 집을 되찾는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이제 지금 첫 단추이기 때문에 잔금 다 치렀고요. 그리고 오늘 등기에 관련된 모든 서류 세금 다 완납해서 공매사무실로 저희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 다 보냈고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고 명도와 더불어 같이 전세를 낼 수 있는 그 방법만 끝나면 이제 일단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금을 일단 뭐 한 2달 만에 그냥 다 빼갖고 다시 우리는 새로운 전쟁터로 새로운 투자처로 다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계약은 한 1년 계약으로 투자 클럽이 형성되어 있는데 1년에 한 5건 정도 한번 움직여 볼 생각이에요. 그렇게 지금 3건 끝났고 저희가 한 반 지난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건 이제 끝났고 나머지 건수 4건 더 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해 보려 하고 이것도 뭐 사업이고 장사다 보니까 얼마 정도의 수익이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에 대해서 사기꾼처럼 허망되게 막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얘기 못할 것 같고요. 목표치는 있습니다. 뭐 더블 정도는 1년에 더블 정도는 내밀고 싶다라는 게 제 목표치긴 한데 그건 가봐야지 알겠죠. 뭐 저도 뭐 장담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이제 막 들쭉날쭉 난리가 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적으로 조금 어려움, 많은 돈이 현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 투자하기는 상당히 좋은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어떤 세대가 바뀌고 또 물건을 바라보는 어떤 시야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투자를 어떤 종영해서 모이게끔 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만큼 많은 물건들을 핸들링 해봤고 조금 이렇게 수익을 내봤던 어떤 그 샘플 경험치 뭐 이런 것들을 좀 찬찬히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아 이분은 좀 해볼만 하겠다 내가 믿고 한번 가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으시면은 그때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한 2건, 3건만 하면은 뭐 내가 자기가 왕인 듯이 막 방방 뜨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경매는 저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경매입니다, 사실. 뭐 물건도 많고 종류도 많고 뭐 굉장히 많은 물건을 해왔지만 그래도 아직 모르는 물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과 같이 섞여서 하다 보니까 1번도 안정성이요, 2번도 안정성입니다. 저는 뭐 많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수익 내려고 무리수 띄우면 꼭 사고 터지더라고요. 조금 덜 먹더라도 자주 많이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안정성 있게 그렇게 투자할 계획이고 아마 조만간 저도 아마 책이 곧 나올 것 같은데 그 책과 더불어서 투자 클럽에 대한 어떤 공지가 한번 뜰 거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참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